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참여연대는 1994년도에 창립이 된 단체고, 정부나 뭐 특정 정치 세력 또 기업 등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감시 대한 참여연대가 저희 참여연대의 네 가지 열쇠말이자 활동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참여연대의 주된 사명이고요.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 권력의 발동, 과정을 좀 엄정히 감시하고 있는 게 주된 업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기도 하고 또 개정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세상이 이게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그 회원들의 회비로만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자원활동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제안하는 캠페인에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경 너머의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미얀마 사태 발생한 이후에도 관련해서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창립되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저희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일도 해보자라고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아시아 국가 간의 이렇게 차이는 인정하되 사회운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대 활동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실제로 뭐 필리핀이나 뭐 홍콩, 뭐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이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입장을 내거나 뭐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단체와 연대해서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그 군부 정부가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고 또 뭐 1000명 이상 정치범들 구금하고 또 소수 민족들을 또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었고요. 또 한국 기업이 그 버마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버마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저희도 연대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얀마인가? 네. 한국 시민사회에 저도 이제 국제연대 운동을 해보면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정말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대통령 역시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5월 광주가 민주화의 결실을 이뤘듯이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군부가 정말 자행하고 있는 이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시민들 역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이들 문의 주세요. 미얀마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문의도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광주가 아니더라도 미얀마 사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국제 이슈에 시민들이 관심 가지기는 쉽지가 않고, 또 어찌 보면 또 되게 이게 나는 관계에 있는 일인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모른 척 하지는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가슴으로 연대하는 건 광주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의 같은 공통의 경험이 없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쿠데타 발발 이전에는 참여연대는 이제 로힝야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로힝야는 무슬림 소수민족이고 불교도가 다수인 버마에서 정말 오랫동안 무국적자로 차별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부가 특히 군부가 로힝야들을 정말 많이 탄압하고 또 2차례에 걸친 큰 대량 학살을 저지르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얀마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모임이라는 또 다른 연대기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난민 캠프 다녀와서 그 활동이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여러 외국에 있는 이제 로힝야 디아스포라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과도 같이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대 활동을 계속 해왔죠. 그러던 찰나에 유엔에서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 이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해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 이제 한국 기업이 정말 다수를 차지한 걸 알게 돼서 야, 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미얀마 쿠데타가 터진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힝야로 이제 연결되면서. 그래서 전국에 한 106개 정도 단체가 지금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저희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쿠데타 터지자마자 저희 규탄 성명 내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참여연대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우리가 미얀마에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 인증샷 그 캠페인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저희 모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군부와 결탁돼 있는 한국 기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군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야지만 된다.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활동들을 주로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포스코나 한국가스공사가 군부와 관계 단절해라 라는 서명운동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들 면담도 진행하고 질의서도 보내고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이 이런데 그런 행사들도 그리고 그 앞에서 먼저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유엔 기업가 인권 그 워킹그룹 의장님 모시고 과연 이게 유엔에서 보는 유엔의 기업가 인권 관련된 원칙에 정말 한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 거냐 말씀 들어보는 자리도 갖고 그렇게 좀 활동들을 주로 기업 관련한 대응들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 아세안이나 유엔이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쿠데타를 방관하거나 혹은 또 협력하거나 해서는 이 군부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1인 시위도 한 200일 넘게 진행을 했어요. 지난 3월 31일부터 쭉 진행해서 사실 11월 30일까지 1인 시위 진행을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냄비 두드리기 행사나 아니면 미얀마 시민들과 같이 걷는 행사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시는 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 모임하고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저희 활동들을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 법 개정상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업이 해외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을 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있고 지금 같이 법 개정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쿠데타 발발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저희가 늘상 하는 규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말고 시민들이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그 세 손가락 인증샷 캠페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얀마 지금 시민불복종 운동이 MZ세대 중심으로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 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가공되고 또 유통되고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알고 지내는 미얀마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현지 상황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이라는 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의 활동들을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전달을 하면 미얀마 시민분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세 손가락 인증샷 캠페인은 처음에는 저희 이렇게 많이 참여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메시지도 적어서 네, 인증샷 캠페인을 해주셔서 저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담아서 뮤직비디오도 완성이 돼서 그게 다시 또 미얀마로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미얀마 시민분들이 정말 고맙다. 한국의 이런 활동들이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메시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고 사실은 미얀마 운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우리 활동을 정말 보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고 더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여연대도 이제 활동들을 트위터 이런 데 올리면 정말 몇만 명이 와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고맙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운동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숫자 자체가 차원이 다른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저도 이런 과정 통해서 이제 한국의 국제연대 운동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이제 창출이 됐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슈가 확장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저는 이번에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쿠데타 이전에 이미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결탁해 있다. 그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UN 보고서나 뭐 엠네스티 보고서 통해서 다 밝혀진 바가 있고 저희가 쿠데타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어쨌든 군부가 돈이 있기 때문에 총을 사고 무기를 구입하고 그걸로 다시 또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쨌든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돈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들이고 있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또 미얀마 석유가스공사라는 군부 기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작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요. 또 이 가스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기업들에게도 질의서 계속 보내고 만나자고 해서 너희 계획은 기업들의 계획은 무엇이냐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 유엔으로도 진정서 보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네, 결과는 사실 없어요. 오히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토탈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도 한번 냈었고 또 주주총회 통해서 배당금 지급을 유예하겠다,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한국 기업은 사실 너무 소극적이죠. 근데 저희 만나서 이제 얘기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군부의 지분을 우리가 그냥 다 사드리겠다라고 군부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군부가 아무런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제 특히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인권 경영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이제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전쟁 범죄나 뭐 반인도적 범죄, 뭐 로힝야 학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또 기업들은 영업이익만 생각해서 이들과 합작 사업을 해서 배를 불려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극의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언젠가 이제 미얀마 활동가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집단과는 윤리적으로는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되게 와닿았고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정말 곳곳에서 뭐 포스코 아웃 이런 시위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가 뭐 포스코에게 사업을 철수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미얀마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만이라도 합작 사업을 통한 배당금을 조금 지급을 좀 중단해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런 조치 정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도 네,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는 지금 군부 장악하고 코로나19도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해서 정말 정치, 경제, 뭐 인권, 사회 할 것 없이 정말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한 46% 정도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보고서를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제 뭐 교전 소식도 들리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해서 정말 좀 암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얀마에서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교가 뭐 군사 기지로 사용된다거나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얀마 시민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저항을 계속하는 이유도 저는 아이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떤 어른도 군부 독재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길 바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저항도 계속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여기 한국에 계시는 미얀마 유학생분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나레이션을 듣고 정말 갑자기 눈물이 막 펑 터져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고국의 상황을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사람들의 일상은 너무나도 그냥 자유롭고 그냥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레이션 멘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군부의 그러니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군부의 총뿌리에 오늘만을 살고 있는데 여기 한국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손깍지 끼고 다니고 그 직장인들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게 정말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그 나레이션에서 이 한가로움이란 단어에 또 팍 꽂혀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여러 활동들을 좀 그래도 막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활동이 좀 너무 또 한가롭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되고 앞으로 활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들을 이제 다른 활동가들한테도 말하고 하긴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도
뭐 안타까운 마음은 항상 있지만 또 한국에서 벌어지는 또 제가 맡아야 하는 다른 역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거나 뭐 더 많은 걸 고민한다거나 하지 못한 게 지금 1년 다 돼가는 시점에서는 반성이 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더 이상 또 한가롭게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들면서 네. 뭐 작지만 우리 한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게 또 시민단체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저희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미얀마 시민들도 그렇고 또 한국 시민들도 그렇고 정말 지치지 말고 미얀마에 진짜 봄이 오는 날까지 우리 모두 이제 힘내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한국 시민분들도 제발 더 이상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 계속 고민해 주시고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도 해주시고 네, 미얀마 시민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